백화점 VIP 라운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한 여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지평건설 사장이야, 사장! 내가 여기에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립스틱 한 개가 바닥에 떨어졌죠. 이어서 파운데이션, 쿠션, 아이섀도우까지. 진한 베이지색 액체가 한 직원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얀 유니폼이 순식간에 얼룩투성이가 됐죠. 주변 직원들은 비명을 삼켰고 고객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물건이나 파는 천한년이! 여자가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누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백화점 지점장이었죠. 땀을 뻘뻘 흘리며 여자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죠. 그 직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소 직원 당장 잘라! 순간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복도 끝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걸어왔습니다. 1명, 2명, 3명, 7명. 모두 고급 수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였죠. 그들의 중심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는 천천히 그 직원에게 다가갔죠.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장품 범벅이 된 직원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줬죠.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니?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 순간 매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죠.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점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고요. 남자는 천천히 여자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제 딸에게 손댄 것 후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 오전 10시 화장품 매장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열대를 닫고 제품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죠. 그중 한 직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은 윤채린.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죠. 채린 씨, 이 립스틱 진열 좀 도와줄래요? 동료가 부르자 채린은 바로 달려갔습니다. 네, 언니. 제가 할게요.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이 서서 일했습니다. 특별해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죠. 고객이 오면 정중하게 인사했고 제품을 설명할 땐 친절했습니다. 쉬는 시간엔 직원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죠. 오늘도 VIP 손님들 많이 오시려나. 한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채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힘들죠? 힘들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직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채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죠.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오후 2시 매장에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VIP 고객님께서 곧 입장하십니다. 직원 여러분은 준비해 주세요. 순간 매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지점장님 오신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최명도 지점장이었죠. 다들 정신 차려. VIP 고객 오신다. 그는 직원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지시했습니다. 미소 잃지 마.
그리고 절대 실수하지 마.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지점장님. 체린도 그중 한 명이었죠. 잠시 후 매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손엔 남편 회사 로고가 박힌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지평건설. 그 이름을 본 순간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야. 지평 사모님.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죠. 체리는 그 반응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자 박미선 사모가 매장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가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사모님. 하지만 박미선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으로 진열대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있는 립스틱, 새로 나온 거 다 꺼내봐.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은 허둥지둥 립스틱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제품이 카운터 위에 늘어섰죠. 박미선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손등에 발라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색깔이 별로네. 다른 거. 직원은 다시 서둘러 다른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박미선은 그걸 또 발라보더니 휙 던졌죠. 이것도 아니야. 립스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직원은 황급히 주워 담으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박미선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옆 매장으로 걸어가 버렸죠. 남겨진 직원은 한숨을 쉬며 제품을 정리했습니다. 체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죠. 박미선은 온 매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옷 사이즈 있어?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재고를 확인하러 가는 동안 박미선은 다른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곤 대충 걸쳐보더니 바닥에 던졌죠. 별로네. 또 다른 직원이 달려와 주워 담았습니다. 좀 더 둘러보시겠습니까? 아니, 됐어. 시간 아까워. 박미선은 그대로 매장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직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휴, 오늘은 그나마 조용히 가셨네. 진짜 저 양반 올 때마다 심장 떨려 죽겠어. 오늘 또 지평 사모 오셨대. 아무도 걸리지 마라. 체리는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최명도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실수 없어서 다행이야.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직원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지점장은 체린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윤체린 씨, 당신도 잘했어. 계속 그렇게만 해. 네, 지점장님. 체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퇴근 시간. 직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라커룸에 모였습니다. 아, 진짜 오늘도 1시간 연장이야. VIP 손님 응대한다고 쉬는 시간도 제대로 못 가졌잖아. 체리는 옆에서 조용히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들었습니다. 한 직원이 체린에게 물었죠. 체린 씨는 괜찮아요? 오늘 VIP 응대 많이 했잖아요. 체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 괜찮죠. 언니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에이, 괜찮긴. 우리 다 힘들지 뭐. 직원들은 서로 위로하며 라커룸을 나갔습니다. 체리는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죠. 그녀는 가방을 메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밤하늘 아래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를 걸으며 체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그 시작이 바로 내일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체리는 평소처럼 매장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진열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오전 11시쯤 매장 입구에서
익숙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죠. 또 오셨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미선 사모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명품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채 매장으로 들어왔죠. 그녀의 시선이 채린에게 향했습니다. 힐끗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채린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제품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박미선은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죠. 립스틱 하나였습니다. 이미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뚜껑은 지저분했고 립스틱 끝이 뭉툭하게 달아 있었죠. 박미선은 립스틱을 카운터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 체리는 립스틱을 확인했습니다. 명백하게 사용한 제품이었죠. 체리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미 사용하신 제품은 규정상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 순간 박미선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뭐라고? 체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화장품은 개봉 후 사용하신 경우 위생상의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뭔데 규정을 들먹여. 내가 누군 줄 알아.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죠. 체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저희 매장뿐 아니라 모든 화장품 매장의 공통 규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선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양해? 내가 왜 양해를 해? 나 여기서 얼마나 돈 쓰는데. 그녀는 카운터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립스틱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죠. 다른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체리는 바닥에 떨어진 립스틱을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제품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미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추천? 내가 지금 추천 받으러 왔어? 그녀는 체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고 손님한테 이따위로 대하는 거야? 너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하지만 박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요즘 직원들 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손님한테 말대꾸를 해?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체린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말았죠. 체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객님, 제가 개인적으로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선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 체리는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립스틱 가격만큼의 현금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죠.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지만 고객님께서 불편하셨다면 제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미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곧 돈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진작 그럴 것이지. 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박미선은 돈을 가방에 넣으며 체린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말대꾸하는 싸가지가 있네. 체리는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는 매장을 나갔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매장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서둘러 시선을 돌렸고 직원들은 체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체린 씨, 괜찮아요?
한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체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도 자기 돈으로 환불해 주다니. 저 사모님, 원래 저러시니까요. 분위기만 안 좋아질 뻔했잖아요. 체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걸까? 다른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양반 진짜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남편이 지평건설 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저러는 거지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직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체리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카운터를 정리했죠. 그때 최명도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윤채린 씨, 아까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아, 네. 사용한 제품 환불 건이었는데 제가 처리했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VIP 고객이시니까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해야지. 체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점장님. 지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체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직원보다 손님이 먼저구나. 그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직원들이 겪는 일들을, 그리고 그 무게를. 하지만 체리는 몰랐죠. 박미선 사모가 던진 그 한마디, 어디 한번 두고 보자가 진짜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체린이 출근하자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거 봤어? 체린 씨가 지평 사무한테 규정 얘기하던 거. 진짜? 저 직원이 사무한테 맞서더래. 맞서다니 그냥 규정 설명한 건데. 그래도 저 사무는 그런 거 안 통하잖아. 직원들은 체린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선배 직원이 체린에게 다가왔죠. 체린 씨, 조심해야 할 거야. 저 사모, 자기 기분 나쁘면 직원 바꾸라고 난리친 적 있어. 맞아. 작년에도 한 직원이 저 사모 때문에 다른 매장으로 옮겨갔잖아. 그 직원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직원들은 저마다 걱정을 표했습니다. 체리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언니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체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동료들을 챙겼죠. 언니, 어제 야근하셨죠? 커피 사드릴까요? 아, 괜찮아. 체린 씨가 더 걱정인데. 그때 동료 정윤아가 체린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의 직원으로 체린과 가장 친한 사이였죠. 정윤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체린 씨 진짜 괜찮아요? 체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윤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직원도 사람이고 손님도 사람인데 누군가는 먼저 바르게 해야죠. 정윤아는 체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죠. 그래도 저 사모가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체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윤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체린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죠. 며칠 뒤 백화점에 VIP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제품 론칭 이벤트였죠. 매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행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진열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옮겨봐요. 샘플은 여기 놓으면 될까요? 손님들 동선 생각해서 배치해야죠.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체린도 동료들과 함께 제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오후 2시쯤 매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직원들의 손이 멈췄죠. 저기 저 사람.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미선 사모였습니다. 이번엔 더 화려한 명품 차림이었죠. 남편 회사 로고가 박힌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곧바로 채린에게 향했습니다. 째려보는 눈빛이었죠. 채린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행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박미선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죠. 박미선은 채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 립스틱? 밥 먹을 때마다 지워지더라. 책임져. 채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립스틱은 원래 식사 후에는. 채린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미선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립스틱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 모두 사용한 흔적이 있는 제품들이었죠. 박미선은 그 립스틱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퍽, 퍽, 퍽. 립스틱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 움찔했죠. 매장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미선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다 환불해. 그녀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죠.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채린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립스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미선을 봤죠. 고객님, 이미 사용하신 제품들은 또 규정이냐? 박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지난번에도 규정, 오늘도 규정. 너 나한테 장난하는 거야? 채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말씀 나눠요. 차분하게? 내가 지금 차분하게 보여? 박미선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죠. 박미선은 채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넌 VIP실로 따라와. 거기서 따지자. 채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손님들을 생각했죠. 이곳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면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말씀 나누시죠. 박미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지. 그녀는 채린을 앞세워 VIP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정윤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채린 씨 괜찮겠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명도 지점장이 급하게 뒤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박미선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당신은 필요 없어. 저 직원하고만 얘기할 거야.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채린과 박미선은 VIP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매장에 남은 직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어떡하지? 저 사모가 또 뭐라고 할까? 불안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정윤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혹시 모르니까 누군가에겐 알려야 할지도 몰라.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VIP실 안. 박미선과 채린 단둘만 남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죠. VIP실 문이 닫혔습니다. 채린과 박미선 단둘만 남았죠. 박미선은 팔짱을 끼고 채린을 노려봤습니다. 채린은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말씀 나누기 좋은 조용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VIP실 안쪽의 상담 공간을 가리켰죠. 더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자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채린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면 편하게. 이 천한년이 날 따로 부르겠다고. 박미선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채린은 당황했지만 차분함을 유지했죠. 고객님, 그런 뜻이 아니라. 감히 나를 가르쳐.
박미선은 채린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로 대하는 거야? 너 같은 게 나한테 자리를 권해? 채린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사과? 이제 와서 사과? 박미선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방을 뒤졌죠.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쿠션. 모두 이미 사용한 화장품들이었습니다. 채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고객님, 닥쳐. 박미선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한 베이지색 액체가 채린의 머리카락과 얼굴에 쏟아졌죠. 채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파운데이션이 눈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으악! VIP실 밖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었죠. 하지만 박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립스틱을 집어들어 채린의 유니폼에 던졌습니다. 쿠션을 열어 내용물을 채린의 어깨에 쏟아부었죠. 이게 내가 나한테 한 짓이야. 박미선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채린의 하얀 유니폼은 순식간에 온갖 색깔로 얼룩졌습니다. 베이지색, 핑크색, 레드색. 채린은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막지도 않았죠. 그저 눈을 감고 견뎠습니다. VIP실 밖.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VIP실에서 소리 나는데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촬영하려는 것이었죠. 그때 최명도 지점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촬영 금지입니다. 그는 손님들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고객 응대 중입니다.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응대? 저게 응대예요? 저 직원한테 뭐라는 건데요? 지점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VIP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박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지 마. 이 직원하고만 얘기할 거야. 지점장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도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었죠. VIP실 안. 박미선은 숨을 헐떡이며 채린을 노려봤습니다. 채린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과 머리카락은 화장품 범벅이었죠. 유니폼은 얼룩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은 그 눈빛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야, 그 눈빛.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채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박미선을 바라볼 뿐이었죠. 박미선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이 지평건설 사장이야. 그녀는 채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여기서 쓴 돈이 얼만데 네가 감히 나를 거부해. 채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객님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규정을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규정? 또 규정 타령이야? 박미선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직원 때문에 이 백화점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야. 채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박미선은 채린을 한참 노려보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오늘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가. 각오해. 그리고는 VIP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VIP실에 남겨진 채린.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화장품들을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그저 담담하게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윤아가 들어왔죠. 채린 씨. 정윤아는 채린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럴 수가. 채린은 고개를 들어 정윤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죠. 괜찮아요, 윤아 씨. 저 괜찮아요. 하지만 정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괜찮지 않다는 걸. 그리고 이 일이 절대 그냥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정윤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채린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화장품을 줍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톱니바퀴는 박미선이 상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 회장실, 윤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그룹의 창업주였죠. 백화점뿐 아니라 유통, 호텔, 식품 사업까지 거느린 거대 기업의 수장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전용 라인이었죠. 회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쪽에서요. 백화점?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 정윤아 씨라는 분이 회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정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회장님. 네, 말씀하세요.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님이. 정윤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따님이 큰일을 당하셨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평건설 사모님이 따님에게 화장품을 머리에 쏟아부었어요. 정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합니다. 따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죠.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VIP실 앞에 있습니다. 따님은 아직 안에 계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에게 손 떼는 건.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내일까지 건드린 거다. 회장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법무팀, 홍보팀, 재무팀 TF 소집하세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10분 후 회장실 옆 회의실. 법무팀장, 홍보팀장, 재무팀장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앉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 앉았죠. 지평건설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중견건설사입니다. 저희 그룹과도 몇 가지 거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납품계약, 협력업체 관계, 그리고 저희 계열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있습니다. 재무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총 규모는 약 300억 정도 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는 있습니까? 네, 회장님.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지평건설 관련 자료는 이미 많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죠. 하도급 비리 의혹, 세금 문제, 부실 시공 민원까지 신호만 주십시오.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모든 루트 차단해. 팀장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납품, 투자, 하도급, 대출, 입점. 회장은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전부 오늘 안으로 끝내세요. 회장님, 그렇게 되면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평건설은 사실상 무너집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딸에게 손댄 대가입니다. 팀장들은 더 이상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때문입니까? 제 딸이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지평건설 사장 부인이 제 딸에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팀장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장품을 머리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건 홍보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취하십시오. 회장은 법무팀장을 받습니다. 폭행, 모욕, 업무방해 가능한 모든 혐의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홍보팀. 네, 회장님. 언론 대응 준비하세요. 이거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으로 갑니다. 비서실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십니까? 이 일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회장은 재킷을 걸쳤습니다. 차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그의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백화점 본점으로 가십시오.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현장 경험을 쌓겠다고 했을 때 허락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일반 직원으로 일하겠다고 했을 때도 지켜봐 주기로 했죠. 하지만 선을 넘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딸에게 손을 댔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차는 백화점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뒤에서 TF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은 법적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재무팀은 지평건설과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홍보팀은 언론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톱니바퀴는 지평건설을 향해 무자비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체리는 VIP실에서 나와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얼굴과 유니폼은 여전히 화장품 범벅이었죠. 정윤아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체린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체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미 그녀의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지평건설 본사. 장경호 사장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죠. 사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장경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성유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납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뭐? 갑자기 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장경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 대성유통이랑은 10년 넘게 거래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재무팀장이었죠. 사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은행? 대출 즉시 회수 조치래요. 장경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즉시 회수?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끊기도 전에 다른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협력업체였습니다. 장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계약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저희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경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죠. 그런데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모두 계약 취소, 거래 중단 통보였습니다. 장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 이게 진짜 대체 뭐야?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법무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대요. 세무조사? 지금? 네, 갑자기. 그리고 법무팀장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도급 비리 관련해서 조사하겠대요. 하도급 비리? 장경호는 비틀거렸습니다. 책상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뇌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뇌물. 장경호는 소리쳤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누군가 지평건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말입니다. 같은 시각, 백화점, 박미선 사모는 여전히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사건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했죠. 그녀는 다시 화장품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긴장했습니다. 저기 또 오셨네. 채린 씨는 어디 가고?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미선은 그 소리를 듣고 비웃었죠. 뭐야, 다들 나 무서워하네. 그녀는 당당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직원 2명이 카운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야, 지평건설 들었어? 응, 오늘 완전 난리래. 진짜? 무슨 일인데? 계약 다 끊기고 은행에서 대출 회수하고 난리도 아니래. 박미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직원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사모님. 박미선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지평건설이? 아, 그게. 직원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는데 오늘 지평건설이 좀 어렵다고. 뭐가 어려워? 박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박미선은 초조하게 재차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됐죠. 여보, 무슨 일이야? 회사가.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였죠. 당신 때문에 회사가 난리 났어. 장경호는 소리쳤습니다. 박미선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오늘 백화점에서 뭘 한 거야? 나는 그냥 직원한테 화장품을 쏟아부었다며. 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그 직원이 나한테 무례하면 어쩌라고. 그게 폭행할 이유가 돼. 장경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죠. 그 직원이 누군지 알아. 직원이 누구긴 그냥 평범한 백화점 회장 딸이야. 순간 박미선의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뭐라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건드린 그 직원이 윤 회장 딸이라고. 우리 회사 거래처 다 끊긴 게 바로 그 때문이야. 아니 그럴 리가. 박미선은 비틀거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그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죠. 당신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장경호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출은 회수되고 계약은 다 끊기고 세무조사에 검찰 조사까지.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장경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당신이 다 망쳤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미선은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사모님 윤 회장님 따님한테 그랬대. 진짜? 그럼 지평건설이 저렇게 된 게 완전히 끝났네. 박미선은 그 말들을 들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매장을 나갔죠. 높은 구두를 신은 발걸음은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그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건드린 사람은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죠. 지평건설 본사. 장경호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계약 취소, 거래 중단 소식뿐이었으니까요. 끝났어, 다 끝났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쌓아온 회사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내의 경솔한 행동이었죠. 장경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후회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백화점 VIP 라운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내렸죠. 그의 뒤로 법무팀장, 비서실장, 그리고 수행 직원들이 따랐습니다. 모두 고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죠.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이 회장을 보자 깜짝 놀라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VIP 라운지로 향했죠. 그곳엔 체린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화장품 얼룩이 남은 유니폼을 입은 채였습니다. 정윤아가 옆에서 체린을 지키고 있었죠. 회장이 라운지에 들어서자 최명도 지점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는 회장을 보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변했죠. 회장님, 어떻게? 지점장은 체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다시 봤죠.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체린 씨 아니, 체린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회장은 지점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박미선 사모가 들어오고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체린을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너. 모두의 시선이 사모에게 쏠렸습니다. 너. 회장한테 나를 고자질했지. 박미선은 체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게 감히 나를. 그 너 같은 게.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돌렸죠. 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체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다. 순간 라운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미선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뭐라고? 회장은 체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미선을 돌아봤습니다. 사모님.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직원이 모욕당하는 것도 못 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박미선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제 딸이 당했습니다. 박미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지평건설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부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박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박미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그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회사만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장경호 사장이었죠. 그는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 장경호는 회장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제발 회사만은 직원들이 수백 명입니다. 제발. 장경호는 울부짖었습니다. 회장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사장님.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 딸에게 화장품을 쏟아부은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수백 명이라고 하셨죠?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직원을 지켜주셨습니까? 장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채린을 봤죠. 채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박미선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이 내게 쏟아부은 화장품. 채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수년째 맡고 있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들어 채린을 봤습니다. 말로만 맞는 게 아닙니다. 모욕도, 무시도, 폭력도. 채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고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 아파합니다. 이제 그만 멈출 때도 됐죠. 박미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회장은 비서실장을 받습니다. 법적 조치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네, 아버지. 채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은 채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건 무릎 꿇은 박미선과 바닥에 엎드린 장경호뿐이었죠. 직원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윤아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채린 씨 잘했어.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당하게 맞섰고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렀죠. 그리고 직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최명도 지점장은 구석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자신의 차례도 곧 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화장품 매장,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진열대 위의 제품들이 반짝였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죠. 어제 일 들었어? 당연하지. 다들 알던데? 채린 씨가 아니, 채린님이 회장님 따님이셨다니. 그러게.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신분 숨기고 우리랑 똑같이 일하셨잖아.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채린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채였죠. 어제의 화장품 얼룩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채린을 보자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체리님 안녕하세요. 체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왜들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언니들이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알고 보니 정윤아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체린 씨, 아니 체리님. 윤아 씨, 그냥 체린 씨라고 불러요. 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체리는 정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윤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저희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체리님 혼자 다 감당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녀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저 사모님한테 맞설 때 체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언니들도 매일 힘든 거 알아요. 손님들한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체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정윤아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 보호 규정을 만들 거래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회사가 직접 나설 거예요.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체리는 직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직원들은 체린을 둘러싸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매장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죠. 어제까지의 긴장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었죠. 그는 멀리서 딸과 직원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흐뭇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옆에 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에겐 저것들이 더 소중하니까. 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체리는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었죠. 저 아이가 배운 건 경영이 아니야. 회장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지.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께서 훌륭하게 배우셨습니다. 그래. 회장은 뒤돌아섰습니다. 가자. 저 아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매장을 떠났습니다. 화장품 매장. 체리는 직원들과 함께 매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닫고 진열대를 정돈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보였죠. 체린 씨, 이쪽 립스틱 좀 도와줄래요? 네, 언니. 제가 할게요. 체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일했죠. 매장 입구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죠. 그들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체리는 카운터 뒤에 서서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윤아가 손님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죠. 다른 직원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품이지. 그날 이후 백화점은 달라졌습니다. 직원 보호 규정이 생겼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회사가 나섰죠. VIP 고객이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죠. 그리고 회사는 그들을 지켰습니다. 지평건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장경호 사장은 모든 걸 잃었죠. 박미선 사모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말이죠. 최명도 지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지점장이 왔고 그는 직원들을 먼저 생각했죠. 백화점 화장품 매장. 체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원으로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있었고 회사가 뒤에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품위를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